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카데시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데시 전투는 기원전 1274년에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을 대표하는 히타이트 간에 벌어진 전차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전투가 바로 이 카데시 전투인데요. 최초의 대륙 간 전투이기도 하고 최초의 문명 간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평화조약이 체결된 전투이기도 한데요. 밑으로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초로 평화조약이 체결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카데시 평화조약이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평화의 상징으로 걸려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전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최초의 수식어가 여러 개가 붙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전투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키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 아주 허접한 내용만 나올 뿐이기 때문에 영어 위키로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3세기 중동은 대략적으로 보면 북쪽의 히타이트, 동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이렇게 세 개의 강국이 포진하고 있는 형세였습니다. 먼저 남쪽에 포진한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과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팽창을 하기 위해서 유일했던 진출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북쪽 레반트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 뿐이었습니다. 북쪽의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도 동쪽으로는 아시리아가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은 흑해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레반트 지역 자체가 고대에도 핵심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제국들이 결국에는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요충지였던 셈이죠. 구체적인 전투 배경을 보면 먼저 전투 날짜는 기원전 1274년 5월입니다. 위치는 카데시 근처의 오론테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론테스 강이 어디냐 하면 이 카데시가 이렇게 시리아의 히타이트 남쪽, 이집트 북쪽 해서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만나는 지금의 시리아 이 주도인 홈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히타이트의 남쪽,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론테스 강은 요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의 홈스 호수라고 해서 시리아에 있는 호수고요. 그리고 이 호수의 밑으로 내려오는 강이 바로 오론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카데시이죠. 다음으로 전쟁 결과를 보면 전쟁 결과는 누가 이겼는지 모른다. inconclus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사령관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 그리고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아탈리 2세입니다. 이건가요? 무아탈리 2세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데시 전투 당시에 이 람세스 2세는 25살로 패기는 넘쳤지만 아직 전투 경험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무아탈리 2세는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카데시 전투는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이집트의 승리로 인식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귀환한 람세스 2세가 신전 벽화의 부조나 시를 통해서 이집트의 승리를 표현했고 또 이집트는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람세스 시대의 기록을 후대로 전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히타이트는 멸망한 후부터 그 역사가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일방적인 기록을 모두 믿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전투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전투를 보면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군대를 아문, 레, 세트, 푸타라는 4개의 군단으로 구성했습니다. 다 이집트 신 이름이고요. 당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존재했던 소국, 아무르국의 용병으로 구성된 네아린이라는 부대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의 선봉인 아문 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캠프는 반대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카데시 성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던 아문 부대가 이렇게까지 위로 바짝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데시 근처에 접근했을 때 히타이트로부터 탈영한 병사 2명을 생포해서 무아탈리 2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파악했는데, 그때 그 병사들이 무아탈리 2세가 카데시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알레포에 있고, 무아탈리의 부대가 람세스 2세의 부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위에 있는 것이죠. 알레포라고 하면 카데시가 여기면 알레포, 지금 여기는 할랍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알레포입니다. 그래서 무아탈리 2세가 여기 있고 당신들은 여기 있는데, 지금 무아탈리 2세는 이 람세스 2세가 올라오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빠르게 카데시를 넘어서 북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 람세스 2세가 싸우지 않고도 이 카데시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나머지 부대들을 뒤로 둔 채 다른 부대들보다 앞서서 아문 부대만 이끌고 히타이트 바로 옆에 진을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히타이트 병사 2명을 생포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생포했던 그 병사 2명이 사실은 히타이트 전차 군단이 카데시의 옛 성 뒤쪽에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람세스 2세는 이전에 자신들이 카데시에 올라오기 전에 잡아서 생포해서 물어봤었던 그 병사들이 사실은 첩자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타이트 부대가 강을 건너서 북상하고 있던 라 부대를, 뒤통수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라이스 서프라이스드 됐고 디스펄스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캠프, 히타이트 폴스가 그 이집트 캠프를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문 부대, 라 부대와 아문 부대가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히타이트가 승리를 너무 일찍 자신한 나머지 전투를 멈추고 이집트 진영을 너도나도 약탈하는데 정신을 쏟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람세스 2세가 역공을 펼친 것이고, 그 그림은 다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람세스 2세가 역공을 펼치는데, 읽어보면 람세스가 그 전차를 가지고 이집트 캠프에서 공격을 다시 했고, 그 결과 히타이트는 도망쳤다, 큰 손실을 입고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아탈리는 다시 한번 지원 부대를 파병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용병 부대인 네아린 부대가 북쪽 이 소국 아무르국에서 이집트 캠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푸타 부대까지 도착하게 되면서 무아탈리 부대는 전군 퇴각 명령을 받고 일부는 카데시 후방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북쪽의 알레포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 역시 이 전투가 끝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카데시를 점령하지는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아탈리 2세는 결국 카데시를 자신의 식민지로 두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카데시도 당시에 소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데시를 히타이트의 식민지로 두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히타이트가 이집트를 막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이집트의 입장에서 본 카데시 전투인데요. 그런데 어떤 책은 퇴각했다고 생각했던 히타이트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오론테스 강줄기에서 추격해오던 이집트군을 기습해서 히타이트가 승리했다라고 진술한 책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이집트가 거짓 정보에 속아서 주력군이 괴멸될 정도로 고전했고, 이후 전투 결과에 대해서 양측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집트가 이 레반트 지역에서 히타이트를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종합해 보니까 이집트가 패배한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북상한 목적이 레반트를 획득해서 이 지역의 무역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핵심 요충지인 카데시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이집트의 후퇴로 카데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동맹국이었던 북쪽의 아무르 왕국도 히타이트에 복속하기 때문입니다.
퇴각한 이후에도 람세스 2세는 몇 차례 더 원정에 나섰지만 결국에 히타이트로부터 레반트 지역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히타이트는 무아탈리 2세에서 동생 하투실리가 형의 아들 무르실리 3세를 몰아내고 히타이트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르실리가 이집트로 망명해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북쪽으로 다시 진군하고 히타이트의 왕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바빌로니아를 집어삼킨 아시리아가 역시 레반트 지역으로 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카데시 전투가 끝나고 15년이 지난 기원전 1259년에 이집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집트 히타이트 평화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히타이트 측의 기록인데 조약에는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상호 불가침, 호혜평등 원칙 등 근대 이후에 체결된 국가 간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약 후반부에는 탈영병, 민간인 등에 관한 인도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최초의 국제인도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히타이트 점토판 원본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제품이 유엔 본부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상징으로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